영양 만점 투자 이야기 풀어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화요일입니다. 시장도 충분히 충전을 하고 온 모양인지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물들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 그리고 PMI가 위축이 되면서 또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갔고요. 금리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됐는데 이 불안 심리가 완화가 되고 또 수급까지 들어와 주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힘을 내주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미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면서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했고요. 또 외국인의 거센 러브콜에 힘입어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상승한다면 우리의 종목도 함께 그 상승 흐름을 타가야겠죠. 그 해법에 대해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다뤄가 보겠습니다. 7시 50분까지 함께해 주실 분은 바로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을 모시고 또 오늘도 어김없이 승률을 높여갈 수 있는 매매법 배워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주식과 ETF, 전략과 함께 또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또 마냥 어렵게 느껴지는 이 선물 옵션 매매법을 쉽고 또 재미있게 풀이도 해드릴 거니까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가정의 달이다 라고 불리는 만큼 또 우리가 소비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법이자 또 원금 대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바로 선물 옵션 지금이라도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또 무엇보다 오늘 특강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뚜렷한 기준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상승과 하락 모두에 베팅을 하면서 2배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매법이죠. 5월 8일 수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정말 온종일 진행이 됩니다. 내일 진행되는 무료 특강이고요.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다 들어있으니까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6월, 7월까지는 우상향일 거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종목들 쌀 때 매수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가 뭐죠? 조정이 나올 때 쌀 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쌀 때 안 삽니다. 왜냐고요? 쌀 때 싼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합니다.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 갖다 주면 돼지가 그걸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아마 돼지 입장 그러지 않을까요? 컹컹 뭐셔 나 먹을 거지 셔 이러지 않을까요? 그죠? 돼지 입장에서는 도대체 진주가 어디다 써먹는 거냐는 거지. 먹을 것도 아닌데 이걸 왜 주냐. 그래서 우리가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3, 4주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것은 조정시마다 자동차 주식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좀 사셔서 수익을 내셔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수익의 포인트는 10%에서 15% 정도만 드시고 나오시라고 얘기했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갭상승하면서 시장이 왕창 올랐을 때 반도체는 올라가고 다른 섹터들은 막 올라가는데 어디가 못 갔죠?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힘을 다했다라고 판단하고 한 주도 남기지 말고 자동차주 몽땅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 몽땅 다 판다라고 이야기를 오전에 장 출발하고 1시간 이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줄줄줄 흘러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올라가야 됩니다. 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근데 시장보다 약한 종목 가지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오를 때 내가 내 종목이 좀 약한가? 약간 힘든가? 이런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할 때,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가 없는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3년 반이 돼갑니다. 2021년도 1월 첫 주부터 출연했으니까 아직 5월이죠. 그럼 이제 3년하고 5개월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출연하고 있는 이 3년 5개월의 기간은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정장이었고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딱히 손에 끼치지 않고 수익을 그래도 꾸준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데 무엇이 기다림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어디를 가야 돼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검색해 보잖아요. 그죠? 야, 뭐 몇 번 버스 타고 갈아타면 된다. 어느 지하철 타고 어느 역에서 갈아타면 된다. 혹은 운전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한다.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길을 미리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미리 보기로 경로를 봐놓지 않게 되면 내비게이션 오작동할 때 나는 바보가 되는 거죠. 전 여러분께 매매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 분할 매수할 거다. 그리고 목표가는 요쯤이니까 그쯤 오면 팔 거다라고 미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길을 알으면 내가 거기 가면서 그쯤에서 적당히 내릴 수 있거든요. 왜? 저기서 내릴 거 아니까 세정거장 가는데 세정거장 가서 여러분 단타 10% 수익 내려면 세정거장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앉아 잠깐 핸드폰 멍 때리고 있고 유튜브 잠깐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지나가요. 그럼 못 내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10%에 먹고 팔아야 되는데 잠깐 늦잠 잔 거야. 못 파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찍고 아싸 수익 났다 했는데 남들은 다 할 때 자기는 못 판 거예요. 그러면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장을 준비하면서 여름까지 6월, 7월까지 상승세는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이 아마 올해의 상승의 끝자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월 17일부터 1월 26일 조정장에도 매수를 말씀드렸고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에서 왕창 수익 냈고요. 그리고 2월 조정장에도 말씀드렸고 3월 조정장에도 말씀드렸고 4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 조정 나올 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정장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6월, 7월 달 상승장에 올라가지 못한 종목은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원칙이 뭐냐? 선물 옵션을 하고 주식을 하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원칙이 뭐냐 하면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한 자리에서 손해보지 않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종목이고 타이밍이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두 개를 찾는 것 이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목표이고요. 내일 제가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 제가 생방송은 짧아요. 50분밖에 안 되는데 이런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 실제 강의 시간에 33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32, 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전달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내일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하루에 7시간 동안 종일 풀타임 떠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 장중의 생방송 온라인 공개 특강이기 때문에 특히 선물 옵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한번 와서 구경해 보세요. 대신에 오전에 저는 8시 45분에 시초가 출발하거든요. 주식은 9시 출발하지만 선물 옵션은 8시 45분에 시초가가 출발해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는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시 반에 제가 간단하게 시황 브리핑 드리고 나서 45분 시초가 매매부터 해서 10시나 10시 20분이면 제가 하루에 매매하는 거에 80%가 끝나요. 7, 80%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 1시간, 1시간 반만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아, 선물 옵션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안 해보신 분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선물 옵션 해봤는데 수익이 잘 안 나. 어떨 때 벌다가 어떨 때 깨지다. 나 이래서 참 힘들어. 왜? 여러분 혼자서 내가 축구 경기 뛰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감독도요. 자기가 뛰어도 그렇게 잘 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코치해 줄 때 그 리드대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요. 내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식을 하시거나 내가 ETF 하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어떻게 안정적인 타점을 잡아가고 무엇을 보면서 시장을 봐야 되는지 내일 패턴이라는 관점 안에서 내일 장중에 횡보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중간중간 특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혼자서 하시는 분들 어렵잖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내일 공개 강의 할 것에 대한 간단한 맛보기 정도의 강의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얼른 여러분 같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오전에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특강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은 쌀 때 사야 한다. 이 말은 알겠는데, 그런데 차트상 어디가 저점일까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또 어떻게 해야 그 싼 가격대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라는 물음이 뒤따르시죠. 그 해답 우리 전문가님이 또 저점 확실하게 잡아내 주시면서 모색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구나 리스크가 관리가 되는 전략을 세워주시고 또 시장 흐름, 주가 그래프를 잘 파악하고 읽어내 주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략까지 세워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육 내용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전문가님의 가이드 여러분도 전문가님 호흡 맞춰서 함께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선물과도 같은 선물 옵션 특강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열어주시는 특강인 만큼 여러분 모두가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장 시작하는 동시에 8시 30분부터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정말 하루 종일 전문가님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10원도 소요되지 않는 무료 특강이고요. 또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8시 45분부터 시초가 매매 함께 보시면서 오전장 또 실전 매매까지 해보실 수가 있고 또 오후에는 교육 내용까지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이 시간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강 또 안내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휴일이 참 많이 있는 5월이라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들 어떻게 추가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지 지금 또 정신 차리고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초여름까지 전문가님이 한 7월까지 상승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보유 종목들 좀 홀딩을 세워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와서 우리 또 수익 매도로 끝내야 되는 건지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해답 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전문가님, 초여름까지 좀 상승 흐름 올라간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가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종목을 이야기할 때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이 못 올라가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 종목 하나는 여러분 관심 종목에 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가 122630입니다. 1222630이요. 이 종목은 뭐냐면 대형 종목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 200이 올라가게 되면 얘도 수익이 나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내가 만약 1% 상승하게 되면 그냥 코덱스 200을 하게 되면 똑같이 1%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사게 되면 곱하기 2, 2배가 수익 나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0% 올라가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0% 수익 나요. 2배 상품이거든요. 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TQQQ 누르게 되면 3배 수익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는 폭의 2배가 이익이 나는 ETF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을 그만두는 그날까지 가장 사랑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날까지 이거는 제일 좋아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종목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이 조정이 일단락되고 상승으로 터닝하려고 하면 에이씨 이거나 사자라고 열심히 모으시면 가장 좋은 상품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타이밍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말에 14,00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올라서 여기 19,000원 목표까지 찍었는데 정확히 19,000원까지 차익 실현됐고요. 35% 정도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다 조정을 이용해서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 구간 안에서 16,200원에서 15,500원까지 매수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갈 때 25,000원 이상에서는 만족할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25,000원, 26,635원 찍었습니다. 다 팔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조정기를 기다려서 저는 좀 더 빠지길 기다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18,000원부터는 삭게요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살 기회 줬고요. 그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올라갈 때 이 상승 목표가는 앞에 고점 쌍봉 자리를 목표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갈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60%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은 여기 25,000원, 26,000원 쌍봉까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전략을 드렸고요. 얘를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팔아먹은 물량 다시 채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저기를 돌파할지 못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오늘 오전에 아침에 확 올라갈 때 저는 60% 정도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해보겠다.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물량들을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물량을 반 이상은 덜어내고
앞전 고점까지 25,500원, 26,600원까지 바라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끌고 가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아마 3거래일 내에 저기를 찍거나 돌파할 거예요. 3거래일 내에 만약에 돌파한다면 저는 물량을 더 잡을 생각이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온 종목이냐면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자 보십시오. 주봉입니다. 밑에 이렇게 29,000원대부터 쭉 빠져서 11,000원대까지. 그럼 얘가 거의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바닥 대비 더블 정도. 그러면 22,000원에서 23,000원 요 언저리까지의 반등력은 있을 거다 여름까지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얘가 올라갈 때도 하나 갖다 눌리고 둘 갖다 눌리고 셋 갖다 이렇게 해서 파동을 쳐요. 그리고 때려진 상태 지금 하나 갖다 눌리고 둘 갖다 눌리고 마지막 3파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오신 마지막 3파예요. 이번에 올라갈 때 22,000원, 23,000원 이 자리가 고점이에요. 여기 다 파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대상승으로 그냥 끌고 올라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22,000원, 23,000원 요 구간에서 다 팔지 말지를 제가 매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는 방이 있죠. 거기다가 제가 글을 써드릴 거예요. 다 팔 거냐? 여기서 물량을 더 잡아서 공격적으로 상승을 볼 거냐? 그때 가서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황 드릴 예정이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십시오.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얘가 7,500원부터 12,500원 여기를 박스 상단으로 보시다가 어느 순간 레벨업 다운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다가 올라가는 척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나가죠. 6,165원이었고요. 급등하면서 3만 원까지 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해서 얘는 12,000원대 밑에. 그래서 제가 12,000원 부근만 오면 땡큐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왜? 바닥이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갈 때 여기 17,500원에 다 팔았고 눌림 이용해서 요번에 한 번 더 눌림목 샀다가 지금 가는 과정인데 얘가 22,000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시 이 위까지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상방이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22,000원, 22,500원에서 막힌 다음엔 여기가 고점이고 조정을 보셔야 될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더 갈 거냐 말 거냐는 저 가격대까지 올라온 뒤에 판단할 거니까 그 밑에서의 우리가 조정은 거기 찍기 전에 조정은 우리 뭐 하는 거죠? 없는 사람 싸게 사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다? 1번. 1번이란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채팅 1번이 올라와야 제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똑같은 장인데 보시면 얘는 바닥에서 한번 시세주고 눌렀다가 가는데 잡으세요. 이게 뭐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종목은 233740입니다. 코스닥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소형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형주가 먼저입니까? 소형주가 중소형주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미련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 미련한 질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아나운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미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대형주가 먼저 올라가요? 중소형 종목이 먼저 올라가요?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요. 여기 멍청한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네. 제가 지금 현찰 30억을 드릴게요. 가서 강남에 가서 30평대 아파트 사실래요? 아니면 강북에 가서 아파트 3개 사실래요? 강남이요. 강남이요? 왜 이번에 왜 강남이에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끝까지. 무슨 논리죠?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여서. 더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제가 현금 100억 드릴게요. 네. 이거 가지고 저기 한남동 가가지고 유엔빌리지 내 예쁜 집을 하나 100억짜리 딱 멋있는 걸 사겠습니까? 네. 아니면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한 50개 정도 집을 사겠습니까? 전자를 사겠습니다. 왜요?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더 좋아 보입니까? 네, 역시 있어 보이면 사는 MZ세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가격이 모든 걸 대변합니다. 이해되실까요? 비싸다는 것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자, 똑같이 34평 아파트인데요. 강남에 가면은 강남구에는 평균 지금 한 28억에서 30억 정도 해요. 신축 기준에. 근데 서초구에 가게 되면 한강변에 있는 건 40억대예요. 40억, 42억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똑같은 게 저기 노원구쯤에 가게 되면은 한 7, 8억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저 밑에 거제도쯤에 가게 되면 한 3, 4억밖에 안 할 거예요. 자,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34평 아파트인데 왜 어디는 30억, 40억 하고 어디는 왜 3, 4억밖에 안 하고 어디는 7, 8억밖에 안 할까요? 생각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고 싶어하는 심리, 우리가 가격의 가치가 반영된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자, 예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촌역에 있는 저기 우리 M자 들어가 있는 햄버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햄버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시간당 시급이 얼마냐면 1,300원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저렴한 시급이죠. 그리고 이가 야간에 10시부터 해서 클로징 타임에서 설거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800원을 줘서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택시비 5,000원 더 주거든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한테 시간당 1,300원 준다면 제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제 몸값이 얼마인데. 1시간 강의할 때 제가 돈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많이 벌어요.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0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제 몸값이 1시간에 시급 1,300원 받던 대학생에서 지금 제가 20몇 년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이제 40대 중반이 돼서 제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됐을 때 몸값은 분명히 다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왜 주식을 살 때 부동산을 살 때 좋은 거 비싼 거를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 상승장이 올 때도 비싼 놈이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이해하실까요? 한강뷰에 멋진 펜트하우스가 100억씩 찍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야, 우리는 알 수 없어. 걔네가 가줘야 그 밑에 애들이 따라서 올라가줘요. 이해되실까요? 주식 똑같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제일 좋은 놈, 가장 큰 섹터의 것이 움직여줘야 얘가 움직이고 나야 그 밑으로 낙수 효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사십시오. 그게 우리가 잃지 않는 방법이고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30억이 있는데 강남 가서 아파트를 30억 주고 사지 않고 내가 저쪽 다른 변두리 지역에 가가지고 야, 이거면 몇 채 살 수 있고 이거 월세 받고 뭐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포트폴리오라고. 근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세금 무지하게 두들겨 맞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주택 큰일 나요. 지금 큰일 나는 세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식도 부동산도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제일 좋은 거 사줘야 돼.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 내가 중소형 종목을 먼저 삽니까? 대형주를 먼저 삽니까? 라고 누군가 이렇게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것을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전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중소형 종목이 올라갈 때 가는 종목인데 이번 반등을 보십시오.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자, 그림으로 그려놓을게요. 근데 지금 대형 종목이 움직이는 코덱스 레버리지는 보시게 되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떨어지는 폭도 적었고 올라가는 폭도 이만큼 커요. 오케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주식에서 중소형 종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해요. 되게 잘해요. 막 몇십 프로씩 시세라는 거 몇백 프로씩 나는 걸 잘 발굴하고 잘 배팅해서 버티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소형 종목들이 테마 타고 움직이는 것을 일일이 제가 볼 자신도 없을 뿐더러 그걸 제가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고 그 회사들이 언제 뭔 일을 터지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해서 제 돈을 투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형 종목 위주로만 거기다 나는 비중을 실어서 물량 실어서 돈 벌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제가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만으로 18년이 됐는데 18년 전에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걸 참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중소형 종목을 건드렸다면 저는 옛날에 깡통차고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대박이 되는 종목이 내가 터져서 돈을 벌었다 쳐도 그 돈을 또 중소형 종목 건들다 또 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종목을 먼저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자, 보시죠. 달러 선물 레버리지인데요. 종목 코드는 261250입니다. 제가 여기 12,000원에서 12,500원대 내려올 때 집중적으로 매수하세요를 얘기 드린 게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반을 팔고 없는 사람 13,000원대 좀 더 받고 나머지 쭉 치고 올라가서 여기 4월 16일 날 14,800원 찍던 날에 미국 달러 레버리지 한 주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전량 차익 실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달러와 주가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입니다. 장자방이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현대차에다 전화해가지고
저기 나 그 제네시스가 제일 좋다며. 야, 그중에 제네시스 그 한 대만 나한테 보내봐. 얼마니? 1억이야? 알았어. 계약금 1,000만 원 줄 테니까 10% 줄 테니까 나머지 나한테 완성해서 보내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딱 한 달 뒤에 제네시스를 현대차에서 저한테 딱 미국 사람 장자방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 환율이 30%가 폭등을 한 거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국 사람인 제 입장에서 제네시스를 주문했는데 이걸 지불할 때 저는 뭘로 지불하는 게 달러입니까? 원화입니까? 뭘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할까요? 자, 우리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뭘로? 달러로? 왜?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쩌다 찍었는데 맞췄어요. 자, 달러는 뭐냐면 네.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 지금 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막 올랐어.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달러로 1억 원어치를 주게 되면 원화로는 7천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어느 화폐로 내가 지불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원화 달러 중에 뭘로 지불할 거라는 규정이 없다면 나는 달러로 지불하는 것이 나는 얼마냐면 7천만 원의 제네시스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30%가 달러가 올랐으니까 달러 가치가. 이해되셨나요? 근데 반대로 현대차 입장은 어때요? 혹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달러로는 맞는 돈이긴 한데 내가 그럼 나는 30%의 영업 손실, 영업의 이익이 손실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그대로 빠져요. 왜? 주식은 내가 이익이 나야, 그 회사가 이익이 나야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기대치가 됐든 실적이 됐든.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에 대한 기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가 오른다고 할 때 주식을 여러분 뭐 해야 돼?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달러가 오르고 있을 때 그때가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식을 살 때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한국 주식은. 오케이? 이걸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 야, 달러가 올라가니까 지금 주식 사면 큰일 나. 이거는 달러가 오르는 초입 이런데 여기요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 초입에선 사면 물리죠. 그죠? 그런데 얘가 시세가 충분히 나서 이제 고점이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아. 고점이 아직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겁니다. 제가 계속 요 자리 여기 사고 여기 사가지고 얘가 빡 빠질 때 주식은 반등 나오거든요. 요럴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여기 4월 16일 날에 달러 다 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3대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반도체고 두 번째가 자동차고 세 번째가 2차 전지예요. 이 세 개를 합치게 되면 시총 전체 상위의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섹터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개 섹터가 올라가지 않고 지수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다른 섹터들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하셨다면 이 세 개 섹터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뭐였냐면 자 한번 종목을 보시죠.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조정시마다 반도체 이야기했던 게 10월 말부터 이야기 드렸고 가다가 여기 우리가 12월 말 1월 초에 다 팔고 나서 1월 초에 1월 17일부터 조정 나올 때 사고 올라올 때 한번 팔고 자 앞에 1번 고점 2번 고점 쌍봉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중바닥 여기 재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3번 고점에 넘길까 말까 봤는데 반 팔고 지켜봤더니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도체에 드라이브 걸고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 말에 일단 다 팔게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 조정이 나올 때 4월 중순에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조정 시에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장 코덱스 반도체 얘는 반도체 지수로 만든 ETF거든요. 3% 상승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수가 얘가 올라갈 때 저는 앞전 고점 여기 쌍봉까지 와서 꺾일 거냐 더 갈 거냐 판단해야 돼서 지금 가장 센 놈은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ETF를 보시면 이 ETF는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인데 종목 코드 091160이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469150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오늘 4.3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반도체 핵심 장비에 관련된 ETF거든요. 종목 코드는 471990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 공정에 관한 후 공정 처리에 관한 ETF들 종목들입니다. 종목 코드 475310입니다. 오늘 4.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소울 AI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 관련 ETF들 종목들이거든요. 얘도 올랐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견인하고 올라가는 건 반도체일 것 같다 싶어서 반도체 종목은 오늘 절반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한번 가볼게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자동차는 왜 팔았느냐 보시면 차트 보실게요. 왜 팔았는지는 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가 여기 1월 초에 조정 나올 때 자동차 먼저 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되게 세게 갔죠. 그죠? 엄청 급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2월에 팔아먹고요. 그리고 3월달 조정 나올 때 4월달 자동차 사라 이야기할 때 제가 자동차 여러분 개별주는 뭐 샀죠? 기아하고 현대차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품주 중에는 현대모비스를 샀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못 갔던 것 중에 현대위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또 하나 종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샀었는데 얘가 치고 막 올라가면서 부품주가 올라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동차 ETF가 쌍봉 자리에서 자 여기 1번 봉우리, 2번 봉우리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자동차는 제가 이때 70%를 팔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날짜로 치면은 지금 언제냐면은 이 날짜가 4월 26일 날 금요일 날이네요. 네. 그러고 났더니 장이 문제는 조정 나올 때 희한하게 자동차가 자꾸 빠져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자 보시게 되면 먼저 보세요. 기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조정 시에 매수할 때 제일 첫 번째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 사서 12만 원까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 자동차하고 ETF 종목 사면서 목표 수익률 얼마나 그랬죠? 10%에서 15%예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사서 12만 원까지 올라왔으면 10%좀 넘어갔네요. 그죠? 목표 도달. 여기서 저는 차익 실현했고요. 4월 말에 차익 실현 끝내시라고 이야기했고 70% 80% 팔고 남은 수량 갖고 있던 거 오늘 아침에 전량 다 던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정 나올 때 22만 원, 22만 5천 원, 23만 원 여기까지 매수 받아서 올라올 때 25만 원대에서 여기 다 팔고 나갔고 남은 수량 오늘 24만 원 건드리는 바람에 전량 다 차익 실현 마무리 끝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샀던 가격부터는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수익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보시면 장대봉 나왔죠. 오늘 자동차가 나쁜 건 얘 때문이에요. 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는 제가 계속 그동안 강조드렸던 건 뭐냐면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세상이 왔을 때 타이어의 소모량은 10%에서 20% 정도 내연기관차보다 많아요. 그래서 타이어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더 유망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오늘 마이너스 16.98, 17%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온 시스템을 인수한다라는 기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수합병을 할 때 인수합병하는 회사가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인수 당하는 회사는 보통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주식들이 참 나쁜 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세가 좋을 때 보통 뭔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주당 가치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하냐면 주식을 분할해 버려요. 이해하셨나요? 물적 분할, 인적 분할해 버리거나 아니면 어디 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당하거나 이렇게 보통 털고 나가는 경험이 많아서 저는 한국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기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요 밑에서 열심히 사가지고 4만 원 아래서 사가지고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 5만 원, 6만 원대에 팔았고 조정 나올 때 5만 원 초반에 받아가지고 6만 원 이상에서 70% 이상 팔고 밀리면서 정리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다행히 장대음봉 나옵니다. 자, 여러분 관심 종목에 이 종목 하나 넣어 놓으실까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저는 얘를 얼마에 살 생각이냐면 35,000원에서 4만 원짜리 오면 살 생각이. 안 오면 안 살게요. 아시겠죠? 35,000원에서 4만 원짜리 오게 되면 제가 살 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매수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 제가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2022년도부터 제가 4만 원 밑에서 3만 원, 4만 원 요 구간 횡보할 때 할 거 없으면 이거 사라고 계속 방송할 때마다 무지하게 떠들었습니다. 무지하게.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6만 원대까지. 그러면 내가 4만 원에 산 사람도 53%의 수익을 낼 수 있고 3만 원대 산 사람은 60%, 7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주식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좋겠죠. 그죠? 충분히 좋은 종목인데 시세 주고 떨어져서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어떤 자리는 매집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얘가 제대로 시세 한번 주게 되면 꽤 오랫동안 강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떨어지면 저는 그 가격대에 왔을 때 대응해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중장기로는 좋아요. 근데 단기로는 안 좋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밑에서 사가지고 잘 팔아먹었죠. 그리고 여기 단타 한 번 쳤다가 끝났고 더 이상 건들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린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대박을 쳤던 것은 뭐냐면 여기 만도였어요. 지난번에 부품주가 모비스가 다 됐고 이제 기아랑 현대도 거의 다 갔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살만한 게 뭐냐면 HL 만도인데 얘가 워낙 흔들어서 쉽게 저점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33,000원, 32,000원, 34,000원 요 구간에서 매수할게요 얘기했는데 이날 하루에 장대 양봉이 17%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은 좀 참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에 39,000원에서 70% 던지라고 얘기했고 남은 수량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30% 정도 들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저는 예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급등을 함에 불구하고 시장에 매수세가 쏠리지 않아. 그럼 얘 주도주인가요? 아닌가요?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팔아라라고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팔고 더 가면 제 거 아닌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L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번에 조정 나올 때 여기 3만 원, 3만 1,000원 요 구간 안에서 샀다가 한번 팔아먹고 30% 정도, 25% 정도 수익 내고요. 다시 한번 3만 원, 3만 1,000원대 사가지고 여기 3만 4,000원 찍던 날에 70% 털어라 이야기했는데 남은 수량 갖고 있었는데 3만 3,000원짜리 오늘 건드려서 그냥 던져버리고 끝냈습니다. 더 가면 뭐 제 거 아닙니다. 조정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주가 완벽하게 끝나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반도체 가지고 올라가고 끌고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게 되면 다음 순환매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얘가 막 올라가. 근데 얘가 막 떨어져. 그럼 이제 얘가 꺾일 때쯤 얘가 바닥 잡혀. 그럼 얘가 사야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팔고 저점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오해하기 없기. 알겠습니까? 자동차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탄력 둔화되고 조정 나올 것 같아서 팔아먹은 거니까 뭐 더 가면 제 거 아닌 거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싸게 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전지였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장점이 뭐였냐면 삼성전기는 조금 아쉬워요, 사실. 삼성전기가 시장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2차 전지를 제가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고점에 팔지 못할까 싶어서 오늘 삼성전기 다 팔라 그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바닥 25만 원부터 올라올 때 10% 이상 얘기 드렸는데 30만 원 찍었거든요. 그럼 20%잖아요, 20%. 그래서 저는 고만하자. 그다음에 삼성 SDI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다 팔았는데 사실 에너지 솔루션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40한 1, 2만 원까지 갈 자리 남아 있어서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바닥 잡고 움직이는 거라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까지는 무난할 거예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여러분께 앞으로 여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여러분께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자, 보시면 중국장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가격이 좋다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장이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기를 몇 달째 계속 고가 갱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장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장은 아직 오르긴 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은 계속 규제로 인해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가지를 못하면서 완전히 박살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차이나 H 레버리지라는 ETF인데 종목 코드 204450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5년 4월에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17,400원짜리인데 얘가 2024년 1월 달에 얼마냐면 1,069원입니다. 무려 17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나라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 전 세계에서 인구가 1, 2등 왔다 갔다 합니다. 재작년인가요? 통계 기준으로 인도가 1등을 뺏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등으로 인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10몇 억의 인구가 있고요. 자, 인구가 많다는 것은 노동인구가 많은 것이고 생산인구, 생산성을 갖는 인구가 많은 것이고 동시에 소비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줄 인구도 많지만 생산할 노동력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과연 망할까요? 기술력은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기술력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보다 앞선 기술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아씨 정말 거지 같은데 욕하잖아요. 왜? 중국산 싸구려만 갖고 오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비싼 거 수입 안 해요. 다 싼 것만 갖고 와. 그래서 우리 이쑤시개 하나도 중국계 우리나라 거 훨씬 더 좋은 거 많거든요. 명품 같은 거 많아요. 중국의 역사가 얼만데. 근데 문제는 중국에 좋은 거 안 가져오고 전부 싼 것만 차이나 거 들고 오니까 우리에게 차이나는 굉장히 아주 영 못 쓸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요. 우리나라 기술에 근접하거나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기술이 훨씬 더 많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중국의 기술력과 자본력은 대한민국을 뛰어넘고요. 지하자원은 말할 거 없죠. 땅덩어리 차이가 얼마인데. 그죠? 그리고 소비 인구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년에 지금 태어나는 인구가 0.6명 미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는 인구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증시의 미래보다 중국의 증시의 미래가 못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떻게도 못 찾을 그런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요. 저는 어떻게도 못 찾겠어요. 제가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국 요리는 좋아합니다. 먹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중국을 좋아하진 않아요. 차이나 안 좋아해. 짱깨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는 감정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내가 적정 가치보다 매우 싼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볼 때 저에게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어디에 할 거야? 물어보면 난 중국. 왜? 이유는 뭐야? 싸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거를 사서 홀랑 수익 나면 팔아먹는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또 얼마가 이거 들고 있으면 돈이 얼마인데 또 그런 얘기 하지 마. 나중에 알겠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얘가 지금 아무리 못 가도 25년, 26년, 27년 한 2, 3년 정도 지났을 때 최소한 4, 5천 원대는 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긍정의 눈이겠죠. 얘가 우리가 단적으로 정말 못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쯤 가냐고 물어보면 2,300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매수를 언제 얘기 드렸냐면 여기 1,100원, 1,200원대 집중적으로 사라고 살 거 없으니까 여기 중국이나 사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최소한 비중 30% 이상 사라고 안 사요. 그리고 1,200원, 1,300원대 여기서 1,300원 밑에서 열심히 사라고 나중에 추격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산다고. 그래서 올라올 때 우리 얼마? 1,650원에 1,750원까지 갈 거야. 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그죠? 매우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여름까지 볼 때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제일 세고 제일 좋은 놈이 뭐냐고 물으면 차이나 ETF를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 나올 수 있는지 는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저는 계속 홀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끌고 갈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중에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차이나 전기차 ETF라고 하는 종목도 되게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얘 우리가 여기서부터 사면서 분할 매수하면서 애 먹었잖아요. 많이 빠져서. 그죠? 그리고 나서 6,500원 찍을 때 비중 왕창 씌우라고 해서 40에서 50%까지 비중 채워놓고 7,500원 넘어갈 때 반 팔았고 나머지 버티고 있어요. 7,500원 안 깨지면 안 팔 거고 버틸 거예요. 저는 얘 얼마까지 보냐면 9,000원에서 10,000원 찍을 때까지 버틸 생각이고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가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가서 거기서 조정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보게요. 만약 얘가 여러분 이렇게 조정이 한번 나오잖아요. 아싸 조상님이 보호하사 감사합니다라고 사야 돼. 이해했습니까? 중국하고 차이나 전기차 종목 코드 얘는 37146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 분명히 좋지 않을 때 상황이 매우 나쁠 때 사야 정말 싸.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 싼 거. 이해했습니까? 앞으로 성장할 건데 지금 싼 거. 이거 사셔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주식은 우리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좀 더 가져가 보게요. 네, 좀 더 가져가서 제가 8자리가 오면 또 8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KT인데요. 좀 사두셨나 모르겠네요. 많이 올라오죠? 그죠? 예, 여기 33,000원, 32,000원, 34,000원 요 구간에서 집중으로 사놔라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만 해도 뭐 3% 이상 들어 올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보통 항상 조정 나왔을 때 사게 되면 10%에서 15%, 조정 나와서 사게 되면 여기 30% 올랐거든요. 이렇게 꽤 많이 오른 종목이고 1년에 5%씩 배당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조정 시마다 사서 끌고 올라가는 종목으로 여러분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8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역시나입니다. 네, 가용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비싼 거, 가장 크게 또 성장을 보여줄 그런 곳에다 우량주에다가 물량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물량을 실으면서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정말 안정적이지만 명확하고 또 몇 배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매매 원칙에 있을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 저희 방송 시간 지금 5분가량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문가님이 또 특강까지 하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종일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 선물 옵션 매매법의 실전 매매까지 경험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특강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선물 옵션 살짝 또 맛보기 보여주실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 위에 차트는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장인데요. 밑에 차트는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는 올라가지 못하고 이 구간을 계속 횡보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사고 있으면 여기까지 미치고 환장하게 되게 답답하죠. 그런데 올라갈 때 딱 올라갔다 또 빠질 때는 종합주가지수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과연 좋으냐라고 물어볼 때 얘가 오를 때는 늦게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져. 되게 힘드네. 자, 반대로 주가지수가 빠질 때는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종합주가지수 막 빠지는데 우리가 현대미포조선 지난번에 6만 원, 6만 500원에 샀고 대박 한번 쳤죠. 홈런 쳤으니까. 지금도 오늘도 또 많이 올랐던데. 자, 현대미포조선처럼 이렇게 내가 하락장일 때 상승할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저는 이 종목 고른다고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상승장에서는 상방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 삼성전자가 이날 4월 18일 날 선물지수 시작과 동시에 맨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요. 선물 근데 삼성전자는 얼마 올라갔냐면 2%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이때 이걸 살 거냐 아니면 내가 현대미포조선은 밑에 보시게 되면 이날 10% 올랐거든요. 이만큼 10%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콜옵션 매수를 했다면 오늘 같은 날 얼마를 버냐면 여기 계좌 보이실까요? 장 출발하고 나서 당일날 하루에 7,800만 원을 벌어요. 뭐 때문에 콜옵션이 몇 배가 나서 20배, 2000%가 나서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선물은 주식은 하루에 올라가 봐야 상한가 30%예요. 근데 대형 종목 사봐야 3%에서 10%밖에 안 오르지 그 이상 잘 안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콜옵션이 당일날 몇 배 올랐다? 10배 올랐다, 20배 올랐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콜옵션이 10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도 선물옵션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은 어떠냐 보시면 삼성전자 이날은 2% 빠졌어요. 선물 쫙 빠졌죠. 근데 이날 풋옵션 얼마나 냐면 350%의 시세가 났습니다. 자, 4월 19일 보실까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수익 계좌 인정 올라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날도 마찬가지 개파락했는데 삼성전자 3% 빠졌는데 선물 한두 끝도 없이 빠져요. 그럼 내가 주식을 만약에 1억 원어치 삼성전자 샀다. 난 어떻게 됩니까? 3% 빠지니까 300만 원 손해인데요. 보시면 풋옵션이 이날 얼마 났냐면 10배, 20배가 터집니다. 2000% 터졌습니다. 그럼 내가 1억 샀으면 20억이 되겠지만 그 버티지는 못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단돈 100만 원만 질러놔도 2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내일 제가 하루 종일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선물 옵션은 작은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게임이지 큰 돈 가지고 배팅해가지고는 멘탈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은 자금 가지고 내가 장이 하락장일 때는 오케이, 금요일같이 빠질 때는 나는 풋옵션 가지고 400% 난다. 오늘같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10배 났거든요. 이런 매매를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일 오전에 8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온라인 특강하니까요. 오셔서 함께 공개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원금 대비, 주식 대비 더 큰 확실한 명확한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매매법이니까요. 함께 배워보고 싶다. 나 사실 선물 옵션 해보긴 해봤는데 아직도 갈 방향을 잘 못 찾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이 특강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실전 매매 도와주실 거고요. 교육 내용까지 또 세세하게 녹여드릴 거니까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강 링크 꼭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제만큼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수익의 꽃이 또 활짝 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